아무도 못 다룬 아이를 바꾼 남자가 결국 잘린 이유. 일부. 매뉴얼이 안 되자 그는 자기 자신을 꺼내들었다. 10년 전 미국 어느 중학교에서 일하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 학교에 어떤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컨트롤 못했다. 그러던 찰나에 한 새로운 보조교사가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외부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 아주 힘든 케이스의 경우 외부 조직에 외주하여 아이들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그 학교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받고 아이들을 다루는 매뉴얼도 가지고 있었다. 그도 처음에는 매뉴얼대로 했다. 관계 형성이 중요하니 그 아이와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고 그를 컨트롤하기는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 3개월 정도 그도 고전분투했다. 그러던 찰나에 그는 어프로치를 바꾸었다. 약간은 군대식 어조로. 군대에 가고 싶은데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아마도 그의 군사 멘탈을 그 아이에게 쓴 것 같았다. 얼마 안 있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다. 두드러지게 바뀌었다. 그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을 멈추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나는 무릎을 쳤다. 매뉴얼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통했던 것이다. 2부. 그런데 왜 그 남자는 다음 해에 사라졌는가?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평판은 학교에서 좋지 않았다. 아이가 컨트롤 안 되던 그 3개월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미 컨트롤이 되었는데도 그 평판은 계속 안 좋았다. 부교장이 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고 주위 다른 보조교사와 테라피스트도 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지인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를 방어해 주었다고 했다. 회의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다음 연도에는 그가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다. 위에서 조용히 결정한 것이다. 지인이 말하길 그가 실수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그는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명확했다. 앞뒤 안 가리고 면전에서 논쟁을 꺼려하지 않았다. 몇 번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게 교감 귀에까지 들어갔다. 둘째, 자신이 그 아이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쩔 때는 핸드폰을 보고 아이를 혼자 남겨두기도 했던 것이 여러 번 발각된 것이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나는 씁쓸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아주 오래된 진실 하나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었다. 3부. 인간관계는 카피가 안 된다. 모든 것은 실력이다. 그러나 실력이 뛰어나다고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실력이 별로여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본다. 실력은 어느 정도 카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카피가 불가능하다.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잔머리나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그동안 내 무의식 안에 쌓아놓은 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살아온 경험이자 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빨이라고도 하고 정치라고도 한다. 말빨을 세워라, 정치 수단을 좀 쌓아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랑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덕성은 가꿀 수 없다고. 만약 그것이 가꿔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라고. 그냥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냥 넘쳐나는 것이라고. 내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덕성이겠는가? 덕성이 없는 내가, 자유가 없는 내가, 사랑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자유나 사랑을 만든다는 것인가? 그것은 모순이다. 없는데 엄청나게 짜내고 만들려 하니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아닌데 그것인 척하니 그렇게 하는 동안 얼마나 위선자가 되는 것인가. 4부. 겸손하려 하지 마라. 사랑하려 하지 마라. 그냥 나오는 것이다. 만약 내 안에 있다면.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불성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 하고 유교에서는 성이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 되라. 그 나는 가꾼 나가 아니다. 이름의 나가 아니다. 어떤 직책이나 나이의 나가 아니다. 그 이름 이전의 나, 무명의 나, 원시의 나. 그 나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덕의 분출이다. 그냥 내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눈치 안 보고 나로 사는 것이다. 눈치 보는 나를 알아차리고 눈치 보지 않는 짓을 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나를 둘러싼 가짜 덕성이, 가짜 사랑이, 가짜 나이스함이, 가짜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겸손하려 하니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내 자신을 보이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겸손하려 하지 마라. 사랑하려 하지 마라. 뭔가 도덕적으로 되려 하지 마라. 10년 전 그 보조교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는 실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실력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를 조직 밖으로 밀어낸 것은 결국 그 자신이었다. 좋고 싫음이 너무 명확했던 것도 방심했던 것도 다 그 자신이었다. 그것이 그의 존재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무리 매뉴얼을 바꾸고 어프로치를 바꿔도 결국 드러나고야 말았다. 무서운 이야기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정직한 이야기다.